어제 뉴욕, 뉴저지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수많은 가구가 정전되고 교통사고와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7-2018 예산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는데 국경 장벽 예산은 축소됐고 다카 등 드리머 구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기준 금리가 0.25% 추가 인상됐습니다.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4월부터 총기의 판매 조립과 관련된 동영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가 우버 자율주행 차량에 치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템피 경찰 당국이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또 한 차례의 눈폭풍이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북부를 강타했습니다. 3월 들어서만 네 번째 눈폭풍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눈폭풍이 몰아쳐 12인치에서 18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에 최대 시속 45마일에 이르는 강풍까지 불어 피해가 컸습니다. 뉴욕, 뉴저지에는 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틸리티 복구반을 가동하고 주 방위군도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뉴저지주 12,000여 가구 등 북동부에서 최소 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도로에서는 폭설과 강풍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는 총 4,30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또 대중교통도 단축된 스케줄로 운행되거나 퇴근 시간대 대부분의 노선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임시 예산으로 이어져 오던 2017-2018 예산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되어오던 국경장벽 예산은 축소됐고 다카 등 드리머 구제 예산은 아예 빠졌습니다. 새 예산안은 내일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255대, 반대 16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어제 합의한 2017에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방 예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요구대로 전년보다 61억 달러 늘어난 7천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16억 달러 배정을 요구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6억 4,100만 달러로 축소됐고 국경 지역 도로 건설, 순찰대원 추가 채용 등을 위한 국경 보안 강화 지원금 12억 9,600만 달러가 별도로 할당됐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연장 등 드리머 구제 방안은 이번 세출안에 포함되지 않아 중간 선거 때까지 이민법 개혁안을 향한 양당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이견이 큰 낙태 클리닉 지원 삭감이나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문제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허드슨강의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 기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1차로 5억 4,100만 달러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 정부의 9억 달러 연방 지원금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면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뉴욕, 뉴저지 출신 의원들이 끈질기게 노력해 포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은 오늘 하원 통과에 이어 내일은 상원에서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기준 금리가 0.25% 인상됐습니다. 연방 준비제도가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방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에서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며 제로금리 이후로는 6번째 금리 인상이기도 합니다. 2005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과 지난해 3월, 6월, 12월 모두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0%를 웃돌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 것입니다.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4월부터 총기의 판매, 조립과 관련된 동영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튜브가 총기의 판매 조립과 관련된 동영상은 물론 범프스탁과 같은 총기 액세서리 관련 동영상도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연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장치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범행에 사용해 미국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관계자는 총기 판매를 금지해 왔으며 총기류와 부속품 판매 제조를 홍보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최근 정책 업데이트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기 관련 동영상을 게시해왔던 유저들은 이 같은 유튜브의 방침이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돼 있어 컨텐츠의 금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가 우버 자율주행 차량에 치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템피 경찰 당국이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 밤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다 우버 자율주행 차량에 치인 여성 일레인 허츠버그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 인근 템피 경찰 당국은 어제 우버의 볼보 XC90 SUV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기 직전의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있고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며 도로를 달리던 중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나타났지만 이 차량은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고 기존 속도대로 달렸고 보행자가 차량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영상은 차량이 보행자를 치기 일보 직전까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율주행 모드의 차량이나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오는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 삽입을 저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센서스 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 추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캐롤린 멜로니 하원 센서스 코커스 공동위원장은 2020 센서스 데이터 향상 및 정확성 강화 법안을 20일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센서스의 시민권 질문 항목 추가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센서스 참여 기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민 전문가들은 시민권 질문 조항이 포함될 경우 소수의 커뮤니티의 센서스 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해 의석 할당은 물론 연방정부 지원 배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센서스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멜로니 의원은 이 법안이 반이민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인구가 860만 명을 넘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메트로 지역의 인구가 미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016년에 비해 0.08%가량 증가한 862만 2,698명으로 집계됐다고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인구는 지난 2014년 852만 1,135명으로 사상 처음 85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로별로 브루클린을 제외한 4개 지역 모두 인구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보로는 브루클린으로 264만 8,7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가 두 번째로 235만 8,582명을 기록했습니다. 맨하탄은 세 번째로 166만 4,727명, 브롱스 147만 1,160명, 스테이튼-아일랜드 47만 9,45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주 전체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1,984만 9,399명으로 전년도 1,983만 6,286명보다 13,000명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단위로 한 인구 규모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메트로 지역이 2,032만 876명으로 미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027만 5,179명보다 0.2%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부자가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뉴욕시가 선정됐습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 계층이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글로벌 엘리트 계층에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는 도시의 전반적인 호감도와 부유함, 투자 유치, 라이프스타일, 전망성 총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부동산 업체들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런던이 2위, 샌프란시스코가 3위, 그리고 LA와 시카고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런던은 호감도와 전망성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2위, LA는 도시의 부유함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뉴욕은 세계 금융시장과 패션, 음식,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중심지로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들이 지어져 최고급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부유 계층 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연 가구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가구 수가 뉴욕시에서 116만 7천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LA는 63만 7,749가구, 시카고는 40만 416가구,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가 각각 39만 6,431가구와 36만 6,560가구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 정책에 대해 주립대학 측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주립대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2019년 봄 학기부터 연소득 4만 5천 달러 미만 가정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의 수업료 면제 정책을 위해 2018-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5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같은 머피 주지사의 정책 추진에 대해 주립대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의 근간으로 꼽히는 주립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전혀 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고 뉴저지 스포트라이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를 통해 주 전역의 15,000여 학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4년제 주립대는 학생은 늘었지만 정부 지원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립대학의 2015-2016 회계년도 수업료는 평균 8,392달러로 5년 전보다 약 20%나 인상됐습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주립대 수업료는 인근 뉴욕주의 2배에 달하는데 주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뉴욕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메이저 영화사인 20세기 폭스에서 근무했던 한인 여성 스텝이 영화배우 프레드 세비지와 회사를 상대로 성차별적인 폭언과 폭행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0세기 폭스에서 무대 의상 담당자로 재직 중이던 한인 여성 황영주 씨는 세비지가 출연한 더 그라인더 드라마 쇼를 준비하던 중 세비지로부터 성차별적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주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세비지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여성 스태프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성적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씨는 담당 슈퍼바이저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영화업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묵살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폭스 측은 성명을 통해 세비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세비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셸 박 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피난처법 탈퇴 조례안을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슈퍼바이저는 불체자 단속에 대한 연방 헌법과 가주 헌법이 상충되면서 수사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피난처법을 악용해 지역사회에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의 로스 알라미토스 시는 캘리포니아주 피난처 법안에서 탈퇴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으며 알리소 피에오 시도 오는 4월 4일 시의회에서 피난처법 탈퇴 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에 이어 엘라바마 주의회도 20일 질소가스로 사용을 집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엘라바마주 상원은 가스 사용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해 주지사에게 보냈다고 CBS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한편 제약회사들의 약물 생산 중단과 약물 부작용 사건도 잇따라 사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은 전기의자 사용 집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이민자 보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종교, 국적과 관련해 연방 이민 당국이 특정 이민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며 카운티 내 고용된 직원들에게 국적이나 신분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례 제정으로 카운티 내 범법자들을 단속하는 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 의원은 최근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에서 업무 시간 외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에스피날 의원은 통신기술 발달로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 외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어제 지난해 12월 1일에 마감된 공립고등학교 1차 입시 전형 지원자들에 대한 학교 배정 통지서가 오는 26일 각 학교에 전달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부터 1차 입시 전형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던 학생들에 대한 2차 입시 전형이 시작됩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오늘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회 임원진과 환담 후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산옥 전 뉴욕 상록회장이 시민참여센터에 후원금 $10,000를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시민참여센터의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후원금을 인턴십 프로그램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눈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